봅시다. 일단 지수함수라는 게 함수가 뭐니 얘들아? 함수 다 알잖아 알기는. 네. 우리 함수를 이렇게 생각해보자. 원래 함수의 함자가 상자 함자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상자에다가 내가 니네들 뭐 이런 그림 기억나지? 기억나니 혹시? 알죠. 여기다가 막 내가 무슨 공을 3번짜리 너네 막 그 로또 당첨하는 거 기억나니? 돌아가고 있는데 탁 누르면 이제 얘가 탁 멈춰갖고 공이 여기 이렇게 또르르 하고 공이 나오잖아. 예. 근데 누가 이렇게 여기 탁 하고 3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함수는 일단 내가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식이 있고 아니면 어떤 여기에 규칙이 있어.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있잖아. 모든 세상은 함수로 되어 있어. 인풋과 아웃풋인 거지. 너희들도 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니네들도 엄마 아빠가 인풋을 해가지고 니네들이 아웃풋으로 태어난 거 아니야, 그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 그죠. 다 함수야 이것도. 엄마 아빠가 니네들한테 어떤 사랑을 주고 어떤 뭐 태교를 하고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니네들이 이런 말 하지만 뭐 좀 그렇겠지만 뭐 어떤 제품으로 좋은 상품으로 태어난 거란 말이야, 그지? 네. 다 사랑받고 태어난단 말이지. 그 이게 나오는 거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라는 게 함수야. 대신 함수는 너희들이 공수 2에서 공수 2 공수 2 맞지? 네? 공수 2 맞잖아. 공업 수학 공통 수학 2에서 함수에 대해서 배우잖아. 대신 넣는 값이 있으면 꼭 하나의 값으로만 나와야 되잖아. 내가 얘기하는 건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야. 함수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잖아. 마치 지금 내가 함수 얘기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너희들 완벽하게 개념이 잡혀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1, 2, 3이라는 게 A, B, C로 대응하는 이쪽으로 가는 함수가 있어. 네. 그러면 자 이거 함수야 아니야? 자 여기가 남자고 여기 여자 무슨 짝 프로그램이야. 그렇죠. 우리 지금 이거 뭐 솔로지옥이라고 보자. 솔로지옥에서 남자가 ABC야. 그래서 어떤 여자 3명이 다 한 남자를 좋아해. 네. 이거 문제 있어 없어? 있죠. 문제 있어? 문제는 없죠. 좋아하는 거 제일. 그렇지. 이거 이 여자들이 한 남자를 좋아하는 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함수로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함수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x에서 만약 여기 y야. x에서 y로의 함수라면 각각의 값이 어떤 값에 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바람을 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1이라는 누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대를 할 수 없죠. 그렇지. 얘가 A한테도 마음이 있고 B에도 마음이 있어.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함수라고 말하지 않아. 이런 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너네 원의 함수라고 들어봤어? 원의 함수, 원의 방정식. 그래 원의 방정식은 들어봤어도 원의 함수라고 해 안 해? 안 하죠. 안 하잖아. 왜? 원의 방정식 이렇다 쳐. 네. 그러면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치면 네. x가 값을 갖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y 값이 얘가 되기도 하고 얘가 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원의 함수라고는 아예 하진 않습니다. 맞아? 그러고요. x 한 놈이 어떨 때는 여기 플러스 요 y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요 마이너스 y가 될 때도 있어. 함수 값이 두 개로 뻗어간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2차 함수는 어때? 이렇게 생겼어. x가 값을 가질 수 있는 y는 하나긴 해. 그지? 대신 네.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 y 값을 가질 수는 있어. 그죠. 이런 거지.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떤 함수일까? 만약에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모든 x에 있는 정의역이 싹 다 a로만 가. y는 어떤 상수지. 그래서 이런 걸 상수함수로 한다는 거지. 그림으로 그려보면 내가 지금 함수까지도 얘기해 주는데 이런 거야. x y면 모든 x 값이 다 여기가 3이야.
y는 3이라는 걸로 다 가지. Y는 K 그래프. 그러면 이런 거는 상수함수라 하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다 한쪽으로만 간다. 즉 y는 어떤 k라는 놈만 엄청 독보적으로 차원같이 생긴 거야. 모든 여자가 다 얘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내가 이렇게 좀 했다고 뭐 외모 발언 막 이런 것도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 거야, 그지? 또 누구는 전 차원은 별론데요 이러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약간 비유하는 거잖아, 그지? 그죠. 딴지가 없는 애들이 전 차원은 못생긴 거 같은데요 막 또 이런 얘기하는 애들 있어. 그냥 내가 볼 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지? 네. 쉽게 이해하라고. 논란스러운 대로 할 말 없다. 자, 이렇게 된 게 함수인데 특별하게 지수 함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1대1 함수거든. 그럼 1대1 함수가 뭐야, 얘들아? 내가 함수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 예. 1대1 그 1대1 그래. 1대1 함수랑 사실 1대1 대응도 달라. 1대1 함수랑 1대1 대응과의 차이를 아는 그 거야. 알죠. 그러니까 정의역에 1, 2, 3, 4가 있으면은 거역이 그 공역에도 4개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1대1 함수는 그러니까 짝이 안 지어져도 되는 거죠. 야, 내가 뭐 있으면 주고 싶다. 제대로 알고 있네, 그지? 그죠? 그래, 1대1 함수는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있어. 그러면 하나씩 다 짝지어지는 건 맞는데 소위 말해서 치역이 좀 남아 있어도 돼. 그죠. 좀 남아도 1대1끼리만 딱딱 한 놈씩만 짝지어진 거지. 마치 뭐 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미안해. 딱 1구 1처인 거야. 딱 그 사람과 딱 지어진 거야.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도 안 돼. 그건 1대1 함수야, 그지? 근데 정의역과 치역이 다 1대1로 되고 남는 게 없어. 그러면 1대1 대응이라 해. 그리고 여러분이 1대1 대응의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슨 함수가 있을까? 1대1 대응. 1대1 대응이요? 1대1 함수 말고 뭐가 있지? 여러분 1학년 때 배우는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 얘 양쪽으로 끝이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역과 어떤 뭐 공역이 다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그지? 그죠. 그러니까 1차 함수는 굉장히 대표적인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배우게 되는 3차 함수라고 있어. 3차 함수도 네. 탄젠트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달라. 그래요? 3차 함수도 굉장히 유명한 1대1 대응 함수예요. 네. 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럼 지수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수 함수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밑과 지수인데 이 지수가 정의역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거야. 그지? 이해되죠? 그러면 A의 밑이죠. 밑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 함수의 어떤 그래프 개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첫 번째 그냥 유명한 거 2의 x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의 x. 2의 x니까 대충 찍어봐. x가 1일 때 2죠? 네. 2일 때 4죠? 네. 3일 때 저 9죠? 네. 4일 때 끝도 없네. 한 16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x가 0이면 1. 그럼 1.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있잖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니? 1 밑에서부터 안 닿죠. 달 듯하면서 안다. 달 듯하면서 안다는 이 x축을 뭐라고 부를까요? 좋아요. 야, 너네 잘 배웠네. 이걸 점근선이라 하잖아. 그래서 점근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 로그 함수랑 같이 또 얘기해 줄 수 있거든. 근데 로그가 어때? 너네 2의 x가 y라고 하는 게 지수 함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x랑 y를 바꿔치기 한 게 로그 함수거든. 왜? 봐봐.
2의 x가 y라면 내가 x를 알고 싶잖아. x.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야 로그 2의 y가 내가 x로 표현하면 되는구나 라고 했던 게 우리가 지수와 로그와의 관계였어. 그지? 그럼 로그 함수니까 이제 xy에다가 x랑 y랑만 바꿔치기해서 하면 로그 2의 x는 y라고 하는 어떤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x랑 y랑 바꿔치기 했을 때 서로 맞아떨어지는 걸 사실 무슨 관계라고 하니? 혹시 기억나니? 뭐라 함수가 어떤 함수 관계에 있어? 제 소리요? 로그 2의 x와 2의 x 네. 이 y는 2x와 y는 로그 2x라고 하는 함수 둘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 역수. 역함수지 역함수. 아. 그래 한 반은 맞았다. 오케이. 자 x랑 y랑 바꿔치기 했을 때 값이 똑같아지는 걸 역함수 관계에 있다 해. 근데 여러분 역함수는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아무 함수나 다 역함수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는 함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떨 때 정해져 있지? 그러게요. 역함수를 가질 조건. 자, 이 함수가 역함수를 가질 조건. 중요해. 갑자기 왜 공수 2를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하지. 그걸 모르면서 함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잘 못 되고 있다고 보는 거야. 나도 그냥 진도만 띠딩 나가려면 나갈 수 있어. 근데 그거 모르면서 겉핥기만 나가보잖아? 그럼 기분이 안 돼요. 자, 역함수를 가질 조건. 역함수라는 게 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함수를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있잖아. 만약에 이런 함수 모양이야. 이 함수는 이쪽으로 먼저 가는 함수를 fx라고 하면 네. 여기서 1로 대응하는 걸 f 역함수 이걸 인버스라고 읽거든. 알죠. f 인버스 x가 돼야 안 돼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 인버스는 받은 걸 되돌려주는 게 인버스야. 그러면 a가 1과 2로부터 받았잖아. 네. 그러니까 x에서 y로,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함수야. 하나씩 대응되니까 네. 값에. 근데 반대가 하나씩 대응할 수가 있어 없어? 이거 아까 말한 잘못된 거잖아. 자, 여자 1, 2, 3, 4번이 어떤 1, 2번이 남자 한 명 A라는 남자 좋아할 수 있어.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된 함수로서는 함수값이 돼. 함수가 돼. 하지만 반대로 역함수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려고 했더니 난 2명한테 받았어. 그럼 이건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쌍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때야 된다는 거야? 아까 네가 얘기한 것처럼 네. 짝이 맞아야 돼. 짝이 맞아야 된다는 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됐어요?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정의역을 제한을 둔다던가 여기서 여기로까지만 정의된 함수야. 그러면 내가 정의역을 제한했기 때문에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런 함수가 너희들 유명한 유리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배웠잖아. 공수2에서. 마지막. 무리함수 마지막 부분에서 무리함수도 내가 정의역을 제한해 놓으면 그 정의역 제한 안에서는 역함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근데 그냥 풀어놓은 거에서는 유리함수나 역함수는 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지? 안 맞아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수함수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생기는 거지. 일단 이 모양을 보면 y는 ax라고 하는 지수함수는 음수값을 가질 수가 있어? 음수 값이요. 지금 현재 요거만 가져. 없죠. 죽어도 안 되지. 네. 그래서 로그 함수를 얘를 바로 로그로 바꾸잖아? 네. 그럼 로그는 모든 x의 특징이 모든 y의 특징이야. 그리고 모든 y의 특징이 모든 여기에서 x의 특징이야. 왜 x랑 y를 바꿨으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서 y 값이 무조건 0보다 크잖아. 네. 그러니까 로그에서는 정의역이 0보다 큰 거밖에 할 수가 없어. 여기가 왜 얘가 여기에 y 값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란스럽지. 괜찮니? 근데 너희들이 한 번 배웠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첫 수업이면 안 해. 뭔 소리인지 이해는 되니? 그래서 로그랑 같이 원래 볼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굉장히 헷갈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은 그래서 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A가 0과 1 사이야. 그럼 여러분 그냥 2분의 1 넣어보세요. 그냥 2분의 1. 자, 2분의 1 넣어보면 2분의 1에 막 10제곱, 100제곱 하면 1보다 커, 1보다 작아. 작잖아. 그러니까 A 여기 y는 a의 x제곱인데 a가 0과 1 사이라면 여기가 x가 1일 때 여기가 1이잖아. x가 0일 때 여기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이럴 때는 그래프가 알다시피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 맞아? 맞죠? 1번 조건일 때. 자, 그 다음에 2번 조건일 때를 봅시다. a가 1보다 커요. 그리고 우리는 지수 법칙에서는 밑은 음수인 밑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지수가 말도 안 되게 유동쳐요. 그죠? 그러니까 1일 때 1로 갔다 y가 1로 갔다 하니까 함수로서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죠? 연속성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a가 1보다 크면 그래프 모양이 요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모양을 한번 잘 봐봐. 연두색과 빨간색이 느낌이 어때? 뭐의 대칭이야? 그 y축의 대칭이지.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 어떠니? 얘는 y는 어쨌든 ax인데 얘는 y는 똑같이 ax인데 그래프를 우리가 보다 보면 여기서 a가 만약에 0보다 작고 얘가 1보다 크다 할 때 물론 a가 똑같으면 대칭은 아니야. 대칭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근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내 얘기는 만약에 a가 2분의 1일 때랑 a가 2일 때랑 똑같은 a가 아니고 a-가 2일 때랑 얘를 그려보면 a가 2분의 1이면 y는 2분의 1에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두 번째 걸로 하면 y는 2의 x로 표현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니? 2의 마이너스. 그렇지. 2의 마이너스 x로 해도 다를 게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우함수에 대해서 배웠잖아. 무슨 말이야? 만약에 2의 마이너스 x랑 2의 x와의 관계에서 2의 x랑 여기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얘랑 똑같아지지. 그러니까 y는 2의 x에서 내가 x 대신 마이너스 x 값을 넣으면 요 그래프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2와 2분의 1이 역수관계에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거죠. x랑 마이너스 x 넣었을 때랑 값이 똑같아지니까. 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알 수가 있어. y는 2의 x를 만약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 그러면 그 그래프는 y는 2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그렇죠. y는 마이너스 x를 다시 표현하니까 2분의 1의 x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요 정도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연두색만 가지고 판단해 봅시다. a가 1보다 클 때예요. 밑이. 그러면 이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불러? 증가 감소 중에? 증가. 그럼 여러분 증가함수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증가함수라는 게 그냥 뭐 x가 클 때마다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수식
서술형으로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고등학교 가면 그것도 서술형으로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지금 연두색 하는 거야. 증가함수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가 x1이고요. 여기가 x2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임의의 x1과 x2를 정했어. 즉 x1보다 x2가 큰 임의의 정의역을 정해놨는데 함수값조차 이런 관계가 있다면, 자 임의의 정의역을 아무나 찍어서 크고 작은 걸 두 개 찍었는데 임의야, 임의 아무거나 어쨌든 크기 차이가 나는 정의역 중에 여기랑 여기 하나 찍었어. 네. 찍어서 함수값을 비교했는데 임의의 함수값도 이걸 만족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증가함수라고 해. 어쨌든 정의역이 작은 값을 넣으면 함수값도 두 개 비교했을 때 작아지는 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큰 정의역을 넣었을 때 값을 x값을 넣었을 때 작은 거를 넣었을 때 값보다 크면 우리는 이걸 무조건 증가함수로 한다. 왜? 여기에 임의니까. 임의의 이런 관계에 있는 x를 아무나 콕콕 집어서 넣어도 항상 이게 만족이 된다. 그럼 이건 증가함수인 거야. 자, 이게 대표적인 증가함수인 거지. y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의 x승이 이 함수가 대표적인 증가함수다. 소나 어디 한번 보자. 대표적인 증가함수 a가 밑이 1보다 클 때, 그럼 밑이 1보다 작으면 0과 a 사이면 빨간색, y는 만약에 2분의 1에 x라면 빨간색이잖아. 네. 그럼 이거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줄어들어요. 작아지잖아. 네. 한없이 작아지잖아. 네. 그럼 이건 감소함수란 말이지. 와. 맞아? 네. 내가 임의로 또 x1, x2를 찍었는데 x1이 x2보다 작아. 근데 희한하게 함수값은 fx1이 fx2보다 얘가 크네. 아니 정의역 값은 더 큰 값을 넣었는데 함수값은 반대로 역전이 돼 있어.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라고 우리가 된다. 임의의 x, 2x에 대해서, 그지? 이해됐습니까? 네. 요게 증가함수, 요렇게 되면 감소함수. 내가 증가함수 함수를 왜 이야기하냐? 지수 법칙에서 이제 크냐 작은 값을 나타낼 때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야. 그러면 a의 2제곱과 a의 3제곱 누가 더 커? a제곱이요. 그렇지. 이게 밑이 0과 1 사이일 땐 감소함수니까 반대로 지수가 작은 게 더 큰 수예요. 맞죠? 머릿속에 이런 빨간 감소, 그러면 x가 작은 게 더 함수값이 크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게 우리 지수함수에서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기억나요? 괜찮아? 그 다음에 선생님 왜 콧물이 막 나네? 대칭. 그래서 우리 대칭 이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저번에 쪽지 시험에 했잖아. 맞아? 네. 그거 갖고 왔나? 이따 봅시다. 자, 일단 한번 점검해 볼게. 만약에 y는 a의 x야. 얘를 1번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니? 소나 보자. 네. 중요한 역할이 여기 지금 함수에서 이거 해야 돼.
x축으로 이만큼. x축으로 2만큼. 글씨 별로다. 자,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마이너스 1을 해야지. 자, 여러분 평행 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이 방정식이지. 이 방정식에 넣을 때 평행 이동할 때는 x 대신 x 마이너스. 이걸 x 마이너스 2를 넣는 거고요.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할 때는 y 대신 y 마이너스 3을 넣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시 고치면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3은 a의 x 마이너스 2다. 그럼 정리 한번 해주면 y는 a의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x축으로 대칭 이동한 거. x축 대칭 이동. x축으로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그냥 빨간 거로 할게. 이 빨간 거. 이 빨간 게 x축 대칭 이동이 되면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걸 뒤집었다고. 네. 데칼코마니 너희들 책에 여기다가 뭘 내가 이렇게 찍 그렸어. 네. 짝짝 찍어. 네. 그럼 이렇게 된 거지. 네. 이게 x축으로 대칭 이동한 거야. 알죠. y축으로 대칭 이동한 걸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 이렇게 그려. 짝 찍고 짝 빼. 그게 대칭 이동이 된 거잖아. 그죠? 맞아요. 네. 그러면 대칭 이동했다는 뜻은 지금 여기 모든 y 값이 x축으로 대칭 이동하니까 y 값이 다 반대가 돼야지. 그죠.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의미는 뭐야? y 값이 반대가 되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되는 거야. 네, 알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아는데 여기서도 그걸 피해주면 되는 거야. 이걸 대칭 이동했다. 그럼 마이너스 y를 넣어서 a의 x. 그러니까 다시 y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a의 x.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y축 대칭 이동은 x부. y축 대칭 이동은 요걸 대칭 이동하니까 x 값이 마이너스 x 값을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y축 대칭 이동에 대한 그래프는 y는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돼. 맞아? 소은아, 가서 물 마시고 올래? 좀 활동을 해봐. 계속 졸음을 부르지 말고. 이렇게 y축 대칭. 네. 오케이? 네. 여기 y축 대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잖아.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어떻게 해주면 돼? 둘 다 그거 바꿉니다. 둘 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돼. 그치? 네. 그리고 원점 대칭을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요게 요렇게 돌아가는 개념이 되거든. 그죠. 그래서 그걸 다시 얘기하면 그냥 180도 돌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 진짜 이렇게 이렇게 돌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라고 하고 원점 대칭에 굉장히 유명한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함수가 그래요. 네, 기함수. 홀수함수지, 홀수함수. 네. y는 x 같은 거, y는 x 세제곱 같은 거. 이런 함수가 대표적인 기함수예요. 무슨 말이냐? 기함수의 함수적 의미는 이걸 갖고 있어. fx는 마이너스의 f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게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가 0 이렇게 놓으면 이거 서로 원점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 이해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원점 대칭이 되면 마이너스 y는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풀어주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럼 또 하나 있지. 우리가 대칭 이동의 유명한 것 중에 또 하나. y는 x. 그렇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
내가 그래서 여기다 그려놨지. y는 x에 대해서 내가 연두색을 대칭 이동을 해서 한번 대충 그려보면 여기 있는 0,1이 어디로 가냐? 봐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잖아. 네. 그러면 대칭 이동을 할 거 아니야. 아까 봐보세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네. 내가 여기에 수직으로 y 값이 서로 반대가 된다 했잖아. 네. 그런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건 얘를 마치 아까 x축처럼 네. 여기에 대해서 수직으로 값이 대칭 값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려보면 어찌됐든 좀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여기에 x, y 값이 여기에 x 값이 되는 거고 여기에 x 값이 여기에 y 값이 되는 거고. 이해돼요? 야, 여기 잘못 그렸다 미안해. 그 다음에 여기에 x 값이 여기에 0이잖아. x 값이 0이잖아. 그게 여기에 y 값이 되니까 y가 0이잖아. 그래서 y축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야.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해주면 돼? 결국 잘해야죠. 어? y랑 x 보고 가면 돼. 아니지 그럼 네, 먼저 그 대칭. 구호를 바꿔요. 아니 그냥 x랑 y랑 네, 바꿔요. 바꾸면 돼. x 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넣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얘기해줬잖아. 무슨 말이야? 대칭 이동에 따른 얘기는 여기 x 값이 여기 y가 되고 여기에 y 값이 여기 x가 된다고. 그러네. 이해됐어? 네. 0,1이 1,0이 되는 거예요. 우와. 맞아? 네. 그렇게 머릿속에 딱 그림으로 기억해 두세요. 그림. 그래서 원점 대칭까지 떠나서 그 다음에는 뭐냐? y는 x에 대해서 네. 대칭 이동을 하면 네. 결국 원래 y는 ax였잖아요. 네. 근데 xy를 바꾼다고 했잖아. 네. 그럼 뭐가 돼? x는 ay가 되지. 네. 근데 이거를 y에 관한 걸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y는 그래서 로그 a의 x가 되는 거지. 와우. 그래서 로그와 지수함수랑은 역함수 관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x, y를 바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서로 관계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 공수 2야. 와. 알죠. 기억나지?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만약에 밑이 같아. 네.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그냥 눈에 보면 알아. y는 2의 x라는 건 y는 로그 2의 x와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와. 이건 당연히 와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아, 그죠. 이걸 그려보면 그래요. 그 당연하죠. 내가 여기서 y 값을 x 값을 표현하고 싶은 게 로그였잖아. x 값을 표현하고 싶은 게 로그였으니 당연히 로그는 지수 함수의 x 값을 내가 알고 싶은 거가 되니까 그게 y 값이 되잖아.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역함수 관계는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에 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일단 밑이 0과 1 사이냐 아니면 1보다 크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증가하는 함수인지 오른쪽에 내려가는 감소함수인지에 따라서 내가 지수의 값이 오히려 클 때 함수값도 큰지, 아니면 지수의 값이 서로 얘가 작고 얘가 큰데 오히려 함수값은 반대인지, 이걸 갖고 우리가 대소 비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와. 머릿속에 들어가니? 네. 오케이. 네. 그럼 일단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가면서 선생님이랑 문제를 보면서 해 나갈 거예요. 이제 봅시다. 괜찮니? 네.
자 일단 함수 fx를 보면 fx가 뭐 a의 로 bx 플러스 c래. 그럼 이거는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죠. 근데 대표 유형을 풀어본 것도 풀어본 거지만 내가 이게 함수의 정의역 값이 뭐고 거기서 나온 함수 값이 뭔지에 대한 거를 알자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쉽죠.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1번은 됐다 하고 연립방정식. 2번을 풀어봅시다. 유제 1번. 유제 1-1번을 보면 지수함수인데 이게 무슨 뜻이야? FP가 4라는 게. x에 p를 넣었을 때. 그렇지. 그냥 A의 4가 예. Y는 A의 X잖아. 그치? 그죠. A의 X니까 A의 P 제곱이 4란 얘기잖아. 와. 그 다음에 a의 q가 Q를 넣어. 그러면 A의 q가 Q 제곱이 3분의 3분의 1이래. 근데 우리한테 뭘 구하래? 정의역이 2분의 P 마이너스 Q를 구하래잖아. 그러면 뭘 구하라는 거야? A의 2분의 P 마이너스 Q 구하라는 거잖아. 와 그래요? 그죠? 그렇잖아. x의 저는 F 2분의 P 마이너스 Q라는 의미가 그죠? X 대신 2분의 P 마이너스 Q를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거 갑자기 지수 그냥 푸는 문제로 바뀌잖아. 와. 여기다가 2분의 1승하면 A의 2분의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답은 안 봐도 6이죠. 근데 어떻게 계산하죠? 그냥 넣으면 되나요? 아니 봐봐 얘의 의미가 뭐니? A의 2분의 P 마이너스. 나누기 마이너스니까 네. 나누기 A의 Q잖아. 그죠? 근데 A의 2분의 P는 뭐야? 얘를 2분의 1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2네요. 그럼 2지. 그럼 2 나누기 3분의 A의 Q 3분의 1로 나누니까 3을 곱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이해됐니? 알겠어요. 아유 우리 소은이 어떡하지? 소은아 밤에 뭐 하니? 조금만 정신 차리자. 계속 졸아. 2번 대표 유형이요. 근데 대표 유형 풀었어. 너네 역함수 관계 확실히 알겠어. 그죠? 자 이것만 알면 돼. 대표 유형 2번을 보면 역함수의 정의. 역함수가 뭐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F에다가 만약에 2를 넣었더니 네. 4가 됐대. 네. 그러면 역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역함수가 F 인버스 X라면 네. 이걸 보고 어떻게 표현해서 쓸 수 있어? 4가 2. 어떻게? F 말로 해. F 인버스 인버스 4. 4는 2. 2. 그러면 이걸 보고도 반대로 F2가 3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역함수 관계를 안다는 거야. 그지? 맞아요? 네. 아까 역함수 관계는 그림으로 그려봐도 이해해줘야 돼. 이게 fx야. 일로 가는 게. 그러면 이 값을 넣으면 이게 4에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인버스 함수는 뭐겠어? 이거잖아. 네. 그러면 f 인버스 x x에다 4를 넣으면 2가 된다는 거잖아. 와우. 되니? 네. 그래서 요 문제도 만약에 유제 2-1번을 본다면요. g의 루트 10 곱하기 g의 100분의 1이래. 자, fx가 10의 x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g의 루트 10이라는 건 10의 x가 루트 10이 되게 하는 x가 이 g의 루트 10 값이라고. 예? 그래.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 말로 하니까 모르겠지. 자, 보세요 다시.
fx가 10의 x제곱이야. 소은아, 조금 성의를 보여줄 수 있겠니? 졸리면 깨려는 모습을 좀 보인다던가, 잠깐 나갔다 오던지 리프레시를 해야지. 너 지금 그냥 나 잘래요 이런 걸로 있는 건 좀 선생님 존중하는 느낌이 아니다. 조금 근데 존경을 바라진 않아. 근데 사람한테 나도 너네들 다 존중하거든. 근데 계속 졸고만 있어. 여기 우리 뭐 사람이 뭐 한 50명 되니? 5명밖에 없는데 선생님 눈에 계속 밟히잖아. 볼게요. 10의 x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gx를 내가 이렇게 써도 되겠니? gx는 f 인버스 x가 쓰면 되는 거야. 이게 gx야.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나한테 뭘 구하라는 얘기야? g의 루트 10이란 얘기는 f 인버스 루트 10이란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야? 이 함수 값이 10x가 루트 10이 되게 하는 x가 요 값이란 얘기잖아. 2분의 1. 맞아요. 그러니까 요 함수 값은 2분의 1이 되는 거지. 와. 와가 아니라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구하래? f 인버스의 100분의 1을 구하래잖아. 네. 그 얘기 또 뭐야? f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x가 100분의 1이 되게 하는 x를 찾으시오라는 게 이 뜻이라고. 네. 맞아요? 네. 다 왔니? 괜찮아? 네. 승아야 괜찮아? 네. 뭔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 서도 괜찮지? 그러면 이게 100분의 1을 내려면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의미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00분의 1이 된다 이 뜻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선생님이랑 풀 때 같이 잘 정리해 놓으면 오늘 숙제하는 게 조금 더 한결 쉬워질 거예요. 지수함수를 오늘 기필코 끝은 낼 거야. 선생님 목표를 갖고 왔는데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어. 이게 대수가 한 번 잡아놓으면 되게 쉽거든. 네. 근데 한 번 못 잡잖아. 네. 그럼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돼버려. 와.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내가 또 왜 힘을 더 주려고 하냐면 여러분 당장 내년에 고등학생 돼. 그러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볼 때 중학교 때는 이런 말하면 좀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내신은 뭐 학교가 고등학교 내가 좋은 데 가고 싶어 막 너무 좋은 고등학교 가고 싶을 때는 영향이 있어. 뭔 말인지 알지? 네. 내가 진짜 뭐 자사고를 간다던가 뭐 영재고를 간다던가 아니면 뭐 유명한 어떤 고등학교 가야 돼. 네. 그런 목표가 있으면 내신에도 엄청 신경 써야 되고 당연히 내신도 잘 봐야지. 근데 내가 내신을 못 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내신 막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야. 내가 웬만한 학교를 갈 거면. 그죠? 거기 가서 내신을 잘하고 싶으면. 근데 뭐 나는 과학고라든가 영재고 뭐 이런 아니면 되게 유명한 뭐 자사고 같은 데를 갈 목표가 있어. 그럼 그 목표에 맞춰서 내신도 굉장히 잘 해야 돼. 내신도 잘해야 돼 당연히. 근데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시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에 욕심이 있다면 고등학교 수학을 지금 어느 정도로 해놓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니네들 은근히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 같지. 고등학교 가면 니네들 있잖아. 선생님이 지금 지난주에 세미나를 듣고 왔어. 와. 나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돈 쓰면서 세미나 들어 다닙니다. 세미나가 뭐예요? 세미나 무슨 세미나였냐면 막 학생부 기록이라든가 세특 있지. 세부 특성 특기사항 이런 게 너희들이 이제 시험 볼 그 세대에는 왜냐면 수학도 선택이 없어. 맞아? 네. 그러니까 미적분도 기하도
그 어떤 것도 변별력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 점점 너희들을 그러니까 대학교도 좋은 인재를 뽑아야 되는 게 대학의 숙명이야. 우리 대학에서 되게 좋은 인재들이 나오고 그 인재들이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펼쳐.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동문회를 통해서 기부하는 돈도 엄청나거든. 연세대학교 동문회에서 나한테도 연락 많이 옵니다. 나 돈 없는데 계속 막 기부도 해라. 아니면 또 선배님 뭐 혹시 어디서 뭐 하는데 뭐 해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 대학교들도 좋은 인재들이 와서 사회에서 뭔가 자리를 차지한다던가 뭐 이런 뭔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대학에 이름이 있고 그 대학이 점점 잘 되게 되겠지.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은 내가 알기로 심지어 거기는 기부금 입학도 가능해.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내가 동문인데 내가 이 학교에 내가 하버드 출신이야. 근데 하버드에 내가 막 기부를 했어. 막 수억씩. 그러면 내 자식이 하버드 대학 가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그게 불평등하다는 게 아니야. 그 대학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고 미국에서는 그런 걸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난리 나지. 소위 말해서 막 내가 이 대학교에 잔디를 깔아줬어. 소위 막 그런 말 하거든. 그래서 농담으로 있잖아. 대학을 왔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 대학에 있는 애 중에 이상하게 공부 못하는 애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걸 막 질문해. 이렇게 보면 막 수학 미적분도 몰라가지고 막 나한테 막 물어봐 어떤 친구가. 그러면 우리가 걔를 꼽주기 위해서 이러지. 혹시 니네 아빠 우리 학교 뭐 헬기장 지어줬니? 막 이렇게. 야 너 잔디 깔고 왔어? 야 이번 야구장 새로 생겼던데 니네 아빠가 야구장 공사에 많은 일조를 했니? 막 이런단 말이지.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가능하다. 그만큼 대학은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 고등학교 가면 결론은 고등학교 가면 너희들이 단순히 공부만 이건 기본이야.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게 기본이 됐고 거기다 알파로 세부 특기사항이나 이런 것도 선생님하고 되게 잘 밀접한 관계가 돼가지고 그 특기사항을 써주는 사람이 누구니? 쌤. 니네 담임이나 니네 그 담당 선생님이 써준단 말이야. 물론 니네가 소스를 주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가 되게 많이 작용을 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공부만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야. 그죠. 공부는 기본인데 그러면 너네들이 중학교 때 준비를 잘하고 한 사람은 어때? 고등학교 가면 수학을 조금 막 미친 듯이 하지 않아도 점수가 나올 정도가 된다? 그럼 엄청 유리한 상황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대수는 잘하셔야 돼요. 대수가 수능이 나오는 첫 관문이잖아. 아 그러네요. 수능이 대수하고 결국 미적분 2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확률 통계랑. 범위가 한정돼 있는. 3개밖에 없어, 여러분. 대수, 미적분 1, 확률 통계. 이 3개 다야. 이 3개에서 변별력을 두려고 하니 대학에서도 여기서 1등해도 있잖아. 100점 맞아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왜요? 이거 100점 맞은 애가 그렇게 진짜 잘하는지는 모르겠다 이거지. 물론 잘하는 건 인정. 하지만 여기에다가 알파가 있는 애가 똑같이 98점이야. 그러면 뭔가 세부 특기 사항이나 학생부 기록에 이 친구는 스스로 뭔가 하려는 게 있고 뭐 어떠한 막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이런 성과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대학에서는 걔를 뽑는다는 거야. 그럼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겠지. 그래서 여기 잘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대표 유형 3번은 대소 비교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냐? 밑이 3분의 1과 4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이거 그림으로만 하나 얘기해 줄게. 야, 1이라는 걸 기점으로 내가 2개를 그려볼게. 자, 빨간 거랑 하얀 거 중에 누가 밑이 4분의 1이고 누가 밑이 3분의 1일까? 그러니까 일단 0과 L 사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누가 하얀 거야? 3분의 1 중에
그래 가파른 게 뭐겠어. 빨간색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가파른 거야. 급한 거 아니에요? 가파르다면 여기서 쫙하게 내려가야지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잖아. 비야 너 저기 아니 상대적으로 스키 타봤어? 아니요? 아 스키 안 타봐가지고 할 말이 없네. 야 탈 때 올라가잖아. 네. 그럼 상급자 가잖아. 네. 무서워. 어. 근데 각도가 사실 한 40 몇 도밖에 안 돼. 네. 근데 겁내 무서워. 네. 이렇게. 근데 여기가 누가 더 경사가 급한 거야? 노란 거 아니 빨간 거랑 흰 거 중에 흰 게 더 급하잖아. 그러네요. 급하면 변화가 팍팍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어쨌든 4분의 1이 변화가 크겠어? 3분의 1이 변화가 크겠어? 3분의 1. 아니 왜요? 더 작으니까 더 아니 작은 걸로 치면 얘가 더 작잖아. 더 크니까. 자,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얘는 3의 마이너스 1이지? 네. 얘는 4의 마이너스 1이지? 네. 3의 마이너스 1과 4의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더 빨리 떨어지겠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면 4의 마이너스 2제곱은 4의 마이너스 2제곱은 몇 분의 몇이야? 16분의 1. 그래 16분의 1이지? 네. 자 그래 해볼게. 그럼 따져보자. 똑같이 여기다 내가 2분의 1을 넣었어. 네. 2분의 1이야. 네. 나 이거 미쳤어. 마이너스 2분의 1. 네.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어. 네. 아 그럼 이렇게 계산하기도 어렵게 그냥 마이너스 2를 넣었어. 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 넣으면 뭐가 되니? 지수에다가요? 여기다 마이너스 2. 그래 알았어.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 3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 9잖아. 네. 맞아? 네. 여기가 어디가 9인지 모르겠어. 너 넣었어. 9, 16. 그럼 9랑 16일 거 아니야. 네. 누가 더 높아? 16. 그래. 그럼 여기가 16이잖아. 이렇게 된다고. 즉 어쨌든 여기 밑이 큰 수가 더 확 떨어져요. 이해됐니? 네. 이런 얘기야.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여서 그래. 여기서 내려가. 더 내려가 여기서. 오. 이렇게 되는 거면 그럼 얘는 뭐겠어? 얘는 5분의 1이겠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밑이 3분의 1 있고 4분의 1 있잖아. 그 얘기는 누가 더 크냐라고 할 때 3분의 1의 3분의 1제곱이랑 3분의 1의 4분의 1제곱을 먼저 비교해 볼 수 있잖아. 네. 봐봐 여기야 이제 네. 이게 빨간색이 뭐냐면 3분의 1이고요 흰색이 4분의 1이에요 밑이. 네. 그러면 자 3분의 1에 여기가 지금 4분의 1이야. 네. 4분의 1을 넣어봐. 저 흰색이 더 높아 빨간색이 더 높아? 지수예요? 지수 여기가 x잖아. 네. x에다가 자 다시 하나는 y는 3분의 1 x고요 또 하나는 흰색은 연두색은 y는 4분의 1 x예요. 자 여기 봐봐. 그 여기를 확대해 볼게. 또로로 확대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1인데 4분 여기 얘가 연두색이 4분의 1이야. 이렇게. 그리고 흰색이 3분의 1이야.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1쯤 된다 칩시다. 1. x가 1. 그러면 4분의 만약 여기 x에 4분의 1을 넣었으니까 하나, 둘, 셋, 4개 중에 1. 그래서 넣었어. 그럼 만나는 점이 그 값이잖아. 네. 요 값이 의미가 뭐야? 4분의 1에 4분의 1. 그죠. 여기가
4분의 1에 4분의 1. 그럼 여기는 3분의 1에 4분의 1. 그래 3분의 1에 4분의 1.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4분의 1에 3분의 1. 좀 잘 못 그렸는데 한 3분의 1이 이쯤에 있다 칩시다. 우와. 여기가 3분의 1 지점이야. 여기는 4분의 1 지점이고. 그러면 여기는 이 점 여기는 뭐가 되겠어? 4분의 1에 3분의 1. 삼 분의 1 되겠지. 네. 맞아? 네.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에 4분의 1. 3분의 1에 3분의 1. 자, 3분의 1에 3분의 1. 3분의 1이 되겠지. 그럼 너가 크기로 봐도 누가 제일 크니? 3분의 1에 3분의 1에 4분의 1. 그래 3분의 1에 4분의 1이 제일 커. 그 다음이 3분의 1에 3분의 1이 크고 그 다음이 4분의 1에 4분의 1이 크고 그 다음이 4분의 1에 3분의 1이 제일 작아. 밑이. 근데 한번 생각해봐봐. 밑이 더 얘가 어쨌든 더 작은 거잖아. 맞아? 네. 더 작을 때 이쪽 오른쪽 여기 1보다 작은 요 안에서는 이쪽에서는 밑이 작으면 작은 수가 이게 더 큰 수가 가면 갈수록 더 작아지잖아. 네. 이해되니? 네.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큰 수잖아. 네. 큰 수를 넣으면 당연히 감소함수니까 더 작아진다.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뭐 다른 문제보다 이게 더 중요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지수함수에서 일단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확실히 할 수 있거든. 이해됐습니까? 여기 확대해서 여기를 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부분으로 설명할 부분이 뒤에도 계속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려보세요. 진짜. 지금 자기 걸로 소화 한 번씩만 해봐. 유제 3-1번과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다른 거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 대소 비교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승아 이해 조금 되니? 밑이 4분의 1이 더 급하게 떨어진단 말이야. 3분의 1보다. 4분의 1이 더 작은 수잖아. 3분의 1보다, 그렇지? 더 작은 게 더 급하게 떨어져. 여기서부터. 근데 또 마이너스로 하면 더 급하게 올라가지. 그림만 한번 제대로 그려보면 됩니다. 밑이 3분의 1, 4분의 1. 자 그러면 2분의 1에 2분의 1에 2분의 1 그거 그냥 하면 되잖아. 오른쪽 걸 모르겠네. 2분의 1에 2분의 1에 2분의 1 제곱이잖아. 네. 그건 뭐야?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래. 2분의 루트 2겠지. 근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니은을 보세요. 2분의 1에 4분의 1 제곱이 되지? 네. 그럼 2분의 1에 4분의 1과 2분의 1에 네 말대로 2분의 루트 2랑 누가 더 커? 얘야 2분의 루트 2잖아? 네. 그러면 그건 4분의 2 루트 2잖아. 네. 4분의 2 루트 2랑 4분의 1이랑 누가 더 커? 4분의 2 루트 2. 그래 더 크잖아. 그러면은 근데 감소함수니까 밑이 더 큰 게 더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저기 밑이래. 지수가 더 큰 게. 니은이 맞는 거죠. 맞지 그럼. 디귿도 약간 비슷한 메커니즘. 그리고 또 뭐죠? 루트 2에 루트 2는 1보다 크잖아. 루트 2에 루트 2? 예, 루트 2.
그러면 루트 2의 2제곱이고 루트 2의 루트 2제곱 그러면 요거 설명을 한번 해서 끝낼게.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좀 유명한 거고 이거 하나만 알면 기본적인 게 끝나긴 해. 뭐냐면 잘 보세요. 편집 안